검진은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의사들도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사도 자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절대 이 검진 추천 안 한다고 합니다. 암 검사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암을 키워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손 닿지 않은 곳들을 억지로 들여다보려고 하니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암 전문의 강영창 원장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진이 오히려 당신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데요. 방사선 노출로 DNA가 변이되고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검사 한 번 잘못 받았다가 1년치 방사선을 한 방에 8배나 맞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암 전문의가 직접 밝히는 건강검진의 진실을 15분 동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 5가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 남성은 80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강영창 원장은 건강을 위한 투자 중 건강검진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건강검진 예찬론자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몸을 확 잡아먹습니다.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야 하고 그러려면 건강검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항상 암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 제일 두려운지 물어보면 대부분 암을 꼽습니다.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원장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치료법도 발전해서 암도 치료만 잘 받으면 오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 원장은 암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렸다고 죽지 않습니다. 꾸준히 음식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약을 먹으면 됩니다. 암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속에 암이 생겼다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가 사망하는 이유는 암이 컨트롤되지 않고 계속 커지며 여기저기 번지면서 몸속 중요한 장기들이 기능을 못할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암에 걸려도 잘 관리만 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을 초기에 잘 관리하려면 초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이미 번진 상태에서는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자세히는 모르는 것이 국가건강검진입니다.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과 몇 가지 중요한 암에 대한 검사를 해줍니다. 강 원장은 국가건강검진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가 건강검진을 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건강해야 국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일해야 국가 경제도 발전하고 의료비 지출도 줄어듭니다. 국가검진을 받지 않으면 페널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대암을 진단받으면 1년에 최대 300만 원 한도로 3년 정도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건강검진을 챙겨받고 거기서 암이 진단됐을 때만 해당됩니다. 검진을 받지 않고 다른 검사에서 발견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6가지 암을 검사합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부터 검진해주고 대장암은 50세부터, 자궁경부암은 2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폐암은 평소 흡연을 많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54세부터 검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항상 최소한의 것만 해줍니다. 국가건강검진만 믿고 있으면 다른 암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 원장이 만난 한 환자의 사례입니다. 췌장암 3기를 진단받은 남성분이었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과 내시경을 빠짐없이 다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췌장암 3기였습니다. 환자분은 내시경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암이 커질 때까지 몰랐냐며 의료진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췌장암을 찾을 수 있는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검사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은 몇 가지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보통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검진들도 대부분 가능하니 검진 받으러 갔을 때 추가로 몇 개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건강검진 항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강 원장이 수련받았던 서울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니 검진 항목이 70가지나 됐습니다. 이를 다 하려면 몇백만 원은 쉽게 나갑니다. 하지만 비싼 검사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싼 검사 중에는 몸에 나쁜 검사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정밀해서 검사를 위한 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불필요한 검사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펫CT입니다.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몸을 단면으로 잘라 배속 이상을 보는 검사입니다. 앞에 PET가 붙으면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몸 안에 어떤 부분이 활동적인지 보는 검사가 됩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 전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암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활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비싸기만 하고 몸에 매우 안 좋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주사하기 때문에 몸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보통 1년에 허용된 방사선 노출치가 3mSv 정도인데 펫CT를 한 번 찍으면 1025mSv를 받습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양의 8배를 한 번에 받는 셈입니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DNA 변이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암세포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방사선 노출 검사를 무분별하게 하면 암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암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검사는 쓸데없이 정확하기도 합니다. 몸속 미세한 염증까지 다 잡아냅니다. PET를 찍었는데 이상 소견이 보이면 그냥 둘 수 없으니 그 부위에 또 추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위한 검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PET-CT는 검진 목적으로는 비추천하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방사선 노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복부 CT입니다. 이 검사는 췌장, 신장, 담도처럼 배속 깊이 있는 장기들을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CT도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큽니다. 복부 CT를 한 번 찍으면 58mSv에 노출됩니다. 이것도 1년 허용치보다 2.5배 높습니다. 게다가 배 안에는 장기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그냥 CT를 찍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영제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 이 조영제가 콩팥에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별 이상 없는 사람에게 방사선도 쬐고 콩팥에 안 좋은 물질도 주사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검진 목적으로 복부 CT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담도암, 신장암,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들은 젊은 나이에 잘 생기지 않으므로 2040대에 걱정된다고 의미 없이 복부 CT를 2년마다 찍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뇌 MRI입니다. 치매가 걱정되거나 머리가 자꾸 아프다는 이유로 MRI를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 MRI는 보통 뇌경색이나 뇌종양, 진행된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졌거나 머리가 아파서 찍으면 대부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MRI는 CT처럼 방사선 노출 위험은 없어서 하신다고 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MRI는 CT보다 비용이 더 나갑니다. 걱정된다고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암표지자는 혈액 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CA19-9가 높으면 췌장암이라는 식입니다. 특정 수치를 통해 암을 예방하고 진단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검사가 아닙니다. 암표지자는 이미 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추적, 관찰할 때 계속 CT를 찍을 수 없으니 그 사이에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암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했고 수치가 높다고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아무 이상 소견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해봐도 좋지만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심장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로 심장이 잘 뛰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신부전이나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분,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 고혈압 등의 병이 있던 분들에게만 하는 제한적인 검사입니다. 심장이 걱정돼서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음파는 몸에 나쁘지 않으니 한번 해봐도 좋지만 그렇게 중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베스트 5 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부 초음파입니다. 강 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소리를 이용해서 반사되는 정도의 차이로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배속장기가 많은데 그중 신장암, 췌장암, 담도암 같은 무서운 암들을 복부 초음파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임산부에게도 쓰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 받을 때 비용을 내고 추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목적 검사는 비급여지만 증상이 있어서 진단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다면 근처 내과에 가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젊은 나이에 많이 발견되는 암입니다.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 시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5년 평균 생존율이 100%를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되는데 오히려 진단받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이 생겨 더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 많이 확인되기도 해서 갑상선 초음파는 4년에 한 번씩 받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뇌 MRI 검사입니다. MRI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찍는 방법이 달라서 뇌 안혈관을 중점적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MRI 검사는 뇌동맥을 확인해서 뇌동맥류라는 질환을 미리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으로 언젠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3%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지면 3명 중 2명이 사망합니다.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뇌동맥류를 조기에 찾으면 간단한 시술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일 시술이라고 해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 뇌혈관 부풀어 오른 곳에 코일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압력이 안 걸리면서 혈관이 터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어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코일 시술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뇌동맥류는 젊은 나이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0대를 넘어가는 시점에 평생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목으로 올라가는 동맥인데 경동맥의 건강 상태가 심장과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했는데 혈관벽이 딱딱하거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보이면 조기에 조치해서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40대 넘어가면서부터 하기를 권장하며 보통 간격은 4년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 검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슨 이상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피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다른 약을 받거나 감기 걸려서 갔을 때 한 번쯤 검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 검사할 거라면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는지 정확히 보기 위한 것이니 금식까지 지켜서 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검진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잘 맞는 의료진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곳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너무 바쁘게 공장형으로 돌아가는 검진센터는 피하세요. 원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병력도 상의하고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추가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공장식으로 돌아가는 곳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것처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병원 의료진 프로필을 확인하세요. 검진은 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잘합니다. 이런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검진 시기도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고 너무 바쁘면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내시경이나 초음파는 사람이 직접 갖다 대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못 보면 놓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는 피해야 하며 검진 성수기인 11월과 12월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창 원장의 당부를 전합니다. 암 전체를 평균 냈을 때 5년 평균 생존율은 2022년 기준 72%입니다. 수치가 꽤 높습니다. 참고로 만성 콩팥병 말기 환자의 5년 평균 생존율은 39%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이 죽을 병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아직은 불치병이 맞습니다. 암은 희망적인 병이 맞지만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암이 진단되면 절대로 그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잘 챙기고 오늘 말씀드린 건강검진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